이걸 또 하라고? 로봇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있니의 김수연입니다. 젤리님들은 혹시 당신은 로봇인가요? 를 처음 접했을 때 도대체 이 질문에 체크를 하는 걸로 어떻게 봇을 구분한다는 거지? 궁금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캡차라고 불리는 이 테스트가 변화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구독!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간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준을 거듭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정교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캡차는 이러한 한계를 기반으로 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해 구성된 일종의 튜링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용자의 지능을 통해 봇인지 사람인지 판단한다는 캡차의 기본 개념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젠 접속자에게 테스트조차 요구하지 않는 캡차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봇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해 해킹,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스팸 메일, 여론 조작,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캡차. 최초의 캡차는 변형된 숫자나 글자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죠. 글자를 휘게 해서 텍스트 해석을 어렵게 하는 이 간단한 테스트는 시도 횟수를 제한해 질문을 새로 고침하는 방식을 더해 반복적인 시도를 차단하고 봇의 악의적인 접근을 막으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발전하며 텍스트 캡차는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복잡한 배경이 추가되고 텍스트를 가로지르는 선이 더해지기도 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퍼즐 맞추기, 이미지 고르기 등 다양한 방식의 튜링 테스트가 활용되며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게,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챌린지를 제시하는 식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네이버처럼 자동 입력 방지 페이지에 영수증 이미지를 활용한 문제를 내는 케이스, 또 다음의 케이스처럼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박스가 나오는 웹페이지도 있어요. 화살표 로고와 리캡차라는 표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죠. 바로 이 리캡차가 전 세계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자동 입력 봇 검증 API 서비스입니다.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자동 입력 봇 검증 API인 리캡차는 현재 버전 3까지 제공되고 있는데요. 리캡차 기술은 구글이 2009년 인수한 것으로 초기 버전인 리캡차 V1은 인지하기 까다로운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컴퓨터가 해석하기 힘든 고서의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리캡차가 활용된다는 점이었어요. 컴퓨터는 고서의 상태에 따라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컸는데 특히 잉크가 번졌거나 필체가 나쁜 경우 이를 디지털 텍스트로 옮기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연구자들이 일일이 입력해야 했는데요. 리캡차 V1은 결국 사람이 개입되어야 하는 고서 번역 작업에 웹페이지 접속자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기술입니다. 구글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 덕분에 이 리캡차 V1은 수십만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며 빠르게 퍼져나갔고 연간 250만 건의 고서를 해석하는 성과를 낸 거죠. 하지만 구글은 2018년 3월을 끝으로 리캡차 V1 서비스를 중지하는데 전통적인 텍스트 캡차 방식을 뚫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공된 리캡차 V2, 구글이 직접 개발한 자동 입력 방지 API인데 V1과 가장 큰 차이는 사용자에게 챌린지를 제시하지 않고 테스트를 끝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로봇이 아닙니다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접속자는 이 체크박스를 클릭해 선택하는 단순한 행동만 하면 접근이 허용되는 방식이죠. 여기에는 봇 검증을 위해 복잡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는데 보안을 이유로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마우스의 포인팅과 클릭의 패턴 등을 분석해 봇과 사람을 구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 경험했듯 리캡차 V2가 사람과 봇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챌린지가 주어지죠. 바로 악명 높은 이미지 타일 고르기인데요. 이 부분은 신호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고르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선택하기 애매한 질문에 머뭇거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질문은 엄격한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랜덤한 선택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는 챌린지이기 때문에 일부 누락하거나 추가 선택한다고 해도 통과를 시킬 확률이 높고 통과가 안 된다고 해도 재출제되는 문제를 맞히면 그만이니까요. 최초 리캡차 V2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는 고양이 이미지, 음식 이미지 등 다양한 주제의 이미지가 등장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 타일은 신호등 고르기, 자동차 고르기잖아요.
구글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딥러닝에 리캡차 V2를 활용하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위해 역할을 한 거죠. 리캡차 V2가 부가적인 테스트를 함께 활용해야 적절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V3는 오직 분석 엔진을 통해 봇을 선별해내는 API입니다. 로그인 페이지, 리뷰 및 댓글 페이지, 검색 페이지 등 곳곳에서 위험한 트래픽을 감지해 자체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낮다면 2차 인증을 요구해서 봇을 차단한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봇의 활동 경로와 접근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람과 봇의 협업으로 캡처를 피해온 케이스들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사후에 봇의 활동을 확인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컨셉에 따라 V2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리캡차 V2는 가장 대중적인 자동 입력 봇 검증 API로 사용되고 있죠. 자, 오늘은 캡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캡차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귀찮고 불편한 것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캡차가 수백만 권의 고서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고 또 자율주행 딥러닝에도 활용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조금 다르게 와닿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물론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능력이 더 발전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영수증 퀴즈를 맞히는 식의 간단한 챌린지로는 더 이상 봇과 사람을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봇을 판별한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네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 있니와 함께하는 채널 트램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